안녕하세요. 골정일자 윤용현입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우리가 골다공증성 골절 2탄입니다. 이번에는 상지편인데요. 제가 레지던트 때 수술이 가장 힘들었을 때를 손꼽아 보자면 몇 가지가 있는데요. 하루 종일 수술을 했던 경우와 한 분이었는데 좀 굉장히 많이 다쳐가지고 좀 수술을 여러 군데 했었던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눈이 굉장히 많이 오는 날이었는데 이곳의 골절이 한 열 몇 분이 오셔가지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 이곳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골다공증이 있었을 때 가장 우리가 또 흔히 다칠 수 있는 골절, 즉 손목입니다. 우리가 원위부 요골 골절이라 그러죠. 어깨 같은 경우에도 골절이 골다공증과 어느 정도 연관이 있다고 밝혀졌지만 손목만큼 막 이렇게 유병률이 많이 높진 않거든요. 손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항상 넘어질 때 어떻게 넘어져요? 넘어질 때 사람들이 그냥 넘어져요? 바로 얼굴로 막 넘어지지도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손을 짚고 넘어지죠. 그거를 우리가 아웃스트레치 핸드로 넘어진다 해가지고 우리가 FOOH라고 이제 뭐 의학적으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 손목을 짚고 넘어질 때 다른 부분이 조금 더 약하면은 그런 부분이 부러지겠죠. 근데 항상 골절이 되는 부분들은 어디예요? 약한 골이에요. 그러면 우리 몸에서 이렇게 나이가 먹으면서 약해지는 부분이 어디다? 손목에서 원위부 요골이라는 거죠. 즉 이 부분에 골절이 돼요. 그래서 뭐 디너 포크처럼 약간 이런 모양으로 변형이 돼가지고 튀어나온 경우도 있고요. 혹은 관절면에 이상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수술을 해야 되거나 이런 것들의 적응증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이런 것들이 좀 내가 이럴 때는 좀 병원을 가야 되나 하나 좀 약간 애매모호할 때 있잖아요. 먼저 손이 퉁퉁 부어가지고 잘 안 움직여진다. 이럴 땐 꼭 병원을 가보셔야 돼요. 우리가 골절이라고 생기면은 골절이면은 관절에 피가 차거든요. 관절에 피가 차는 걸 우리가 혈관절증이라고 부르는데 이 관절에 피가 빵빵하게 차요. 그러면은 어떤 각도로 움직이더라도 아픕니다. 그러면 관절 내에 피가 찼다는 거는 관절 내 골절이라는 거거든요. 그럴 땐 거의 수술로 이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내가 안 움직여지게 아프다. 어깨도 그렇고 뭐 손도 그렇고 팔꿈치도 그렇고 이럴 땐 병원 가셔야 돼요. 이럴 땐 병원 가셔가지고 꼭 골절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틀에서 3일 이상 지났을 때 계속 아프다. 좀 많이 붓진 않았는데 뭔가 이틀에서 3일 지날 때 좀 움직일 때마다 아프다. 꼭 병원을 가셔야 돼요. 이럴 때는 좀 작은 골절, 즉 무너지지 않는 골절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우리가 선상골절 혹은 뭐 금이 갔다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이렇게 이런 부분에서 그때는 딱 고정만 하면 그냥 그대로 붙어버려요. 근데 고정만 하면 붙으면 될 거를 많이 움직여가지고 틀어져서 오시면 어떻게 돼요? 그럼 의사들은 미치는 거죠. 정말 너무 힘든 거예요. 고정만 해도 될 거를 왜 이때 오셔가지고 문제가 되게 정말 그런 골절들이 많거든요. 젊은 사람들 중에서는 주상골 골절도 이제 그런 경우가 많고요.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우리 고령층에서도 여기 손목 골절인데 그냥 괜찮을 줄 알고 혹은 발목 골절 같은 경우에도 세 군데가 부러졌는데 걸어서 오시는 분도 있어요. 아니 좀 뭐 괜찮아가지고 3주 전에 뭐 다쳤는데 뭐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요? 그래서 3개가 골절이 있습니다 말을 했는데 환자가 어떠냐면 아니 내가 지금 발이 이렇게 굴러도 괜찮은데 내가 골절이에요? 이러신 분도 있어요. 근데 아니 골절은 골절이라고 해야죠. 정형외과 의사가 당연히 골절은 골절이라고 해야죠. 근데 환자가 내가 걸을 수 있는데 골절이에요? 환자분들 이거 꼭 기억하세요. 걸을 수 있어도 골절 많습니다. 손을 쓸 수 있는데 골절이에요? 손 쓸 수 있어도 골절 많아요. 꼭 그거는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못 움직이고 내가 장애가 생기고 이래야 골절이 아니고요. 움직이고 내가 생활하는데 뭔가 모르게 좀 불편해지고 뭔가 손이 뻑뻑해지고 작은 골절이 있어서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손목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 손목 골절이 있으면 손목이 아프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팔꿈치 아프다고 오세요, 환자들이. 한참 시간이 지나서. 왜? 손목 쪽에서 요골이나 척골이 그대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팔꿈치를 계속 치료도 안 나아요. 남자 환자분이었는데 이 팔꿈치 치료를 계속 해도 안 나아요. 다른 병원에서도 멋있게 치료를 다 하셨대요. 오셨어요. 누구 소개를 받고 팔꿈치 열심히 치료를 했어요. 이상해.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 근데 손목을 한번 이게 체크를 해봤죠. 우리가 이제 시리악스 방법이라고 그래서 시스템에 이제 위아래를 다 보거든요. 그래서 봤어요. 손목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환자분한테 물어봤어요. 사실은 예전에 좀 제가 부러졌었는데 뭐 주상골 골절인데 다 나았다고 들었습니다. 엑스레이 찍고 오세요. 엑스레이 찍었는데 분류압이 있었어요. 분류압이라고 하면은 이 뼈가 안 붙었다는 거거든요. 뼈가 안 붙으니까 어떻게 돼요? 유격이 있는 거죠. 안 움직이고
꽉 고정이 되어 있을 관절이 막 덜렁덜렁 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꿈치까지 이제 아프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여기를 치료를 했어요. 뼈를 붙이는 우리가 골 유압이 되도록 치료를 해줬습니다. 뭐 충격파 치료도 하고 뭐 다른 치료도 하고. 근데 여기를 치료했는데 팔꿈치가 좋아졌어요. 즉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다친 곳이 아픈 게 아니고 다른 부분이 아플 수 있다는 점. 이럴 때가 이제 환자랑 의사랑 좀 의견 차이가 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쯤은 꼭 우리가 전문가의 의견을 좀 경청하시는 것도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손목이 아플 때 내가 나중에 꼭 병원을 가야 될 때는 언제다 72시간이 지나도 계속 이제 아프다. 이틀에서 3일이 지나도 계속 아프다. 혹은 관절이 처음부터 너무 움직이지 못하게 부을 정도로 아프다. 부어가지고 막 전체 각도가 다 안 나와요. 위도 안 되고 아래도 안 되고 옆으로도 안 되고 이럴 때는 우리가 골절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다치고 나서 뭔가 변형은 없는데 다른 부분이 아프다. 이럴 때는 꼭 의사한테 가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이제 어깨 골절, 우리가 상완골 골절이 또 골다공증과 관계가 높다고 했죠. 상완골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팔꿈치랑 어깨 관절은 해부학 책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손을 정상적으로 잘 쓸 수 있는 위치에 우리가 놓기 위해서 팔꿈치랑 어깨가 움직인다고 돼 있어요. 즉 손을 보조하기 위한 관절이라는 말도 되겠죠. 우리 환자들이 이게 좀 안 돼요 해가지고 오시잖아요. 그러면 제일 불편한 게 뭐예요? 어깨가 아니라 사실 손이 안 가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어깨라는 곳이 문제가 생겼을 때는 나중에 손이 정상적인 위치로 안 갈 수 있다. 이걸로 생각을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어깨 같은 경우에는 상완골이 이렇게 이제 위치를 해 있는데요. 위로도 가고 옆으로도 가죠. 나이가 우리가 45세 이상과 그다음에 45세 이하에서 이제 문제가 많이 좀 다른데요. 넘어졌어요. 근데 안 움직여요. 각도가.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많이 붙진 않았어요. 이런 경우에는 회전근개 파열이 된 거예요. 그랬을 때 많이 붙지도 않고 뭐 하는데 각도가 전혀 안 나오고 움직일 수가 없어요. 들지를 못하는 거죠, 환자가. 그래서 외상 후에 다쳤을 때 우리가 회전근개 손상이나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이에 따라 좀 다릅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나이가 좀 많으시고 골다공증이나 이런 것도 유병률이 있다. 그리고 나중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당뇨도 있고 혈압도 있고 좀 이렇게 뭐 고지혈증 같은 거 있고 뼈가 좀 이렇게 좀 단단하지 못할 만한 포지션이죠. 혹은 좀 이렇게 마비가 되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낙상을 입기가 쉽잖아요. 그랬을 때 팔이 안 움직인다. 체크가 좀 하기 힘들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많이 붓고 전체 각도가 하나도 안 나온다. 이럴 때는 골절을 의심을 하셔야 됩니다. 환자분들이 이렇게 움직일 때 좀 편하다. 이럴 때는 이제 우리가 어깨에 골절이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환자 한 분이 40대 중반인데 어깨 골절이랑 손목 골절이 같이 돼서 오셨어요. 제가 오랫동안 봤던 분인데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약을 좀 드시고 있어요. 정신과적인 약물을 복용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런 약물을 복용하게 되면은 공황장애나 우울증 약을 복용하게 되면 사람들이 좀 식사를 잘 못합니다. 그러면서 좀 전체적으로 몸이 쇠약해지고 그러면서 균형 감각을 좀 쉽게 잃게 됩니다. 이러면서 골절이 돼서 완전히 박살이 났더라고요. 근데 일단 다행히 뭐 나이가 아직은 뭐 50대는 넘지 않아서 수술은 안 하고 일단 보자고 했는데 어깨 같은 경우에 나중에 변형이 생기거나 뭐가 하거나 이제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깨가 잘 못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몸이 많이 움직이게 돼요. 그 몸이 한쪽으로 움직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목에 디스크가 생기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골절이라는 거는 초반에 우리가 진단을 잘 하고 치료를 했을 때는 나중에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우리에게 그냥 정상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게 도와주지만 만약 이거를 놓치고 변형이 생기게 되면은 다른 부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보상작용이라고 하는데요. 다른 부분들의 근육을 움직여 가지고 이런 부분들의 보상을 한다. 손목을 보상을 하고 뭐 이런 걸 보상을 하고 이렇게 한다. 그런 것들은 우리 몸이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런 문제가 잘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균형 감각 운동 같은 거를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평상시에 근력 운동을 통해서 뼈를 좀 튼튼하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골다공증에 도움이 되는 뭐 비타민 C, D, 그 다음에 나머지 비타민 K2 이런 것들을 좀 장기적으로 복용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근육을 좀 튼튼하게 만들어주시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방하는 게 가장 넘버원입니다. 발생했을 때 대처하는 것들은 전문가의 손을 꼭 붙잡고 우리가 같이 걸어가면서 해나가야 되는 거지만 그 전에 다치지 않도록 하는 게 넘버원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골다공증과 관계된 골절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겨울철에 흔히 발생하는 다른 우리가 질환 같은 거나 혹은 외상에 대해서 또 다음 한 3번째 파트를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우리 좋아요와 그 다음에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더 알찬 정보로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